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인함의 힘이란 책을 읽고 강인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은 이 책은 행동과학자이자 올림픽 선수 코치 스티브 매그니스라는 저자가 쓴 책이에요. 근데 제가 방금 다 읽었는데 정말 마지막에는 좀 감동적이라 소름이 많이 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빅터 프랭클,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 어떻게 보면 유명하죠.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제가 좋아하는 분이신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많은 소름이 돋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해 볼 주제는 강인함이란 괴로움을 살피며 관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접했을 때 강인함에 대한 생각을 처음에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 책에서 좀 동질감을 많이 느꼈던 이유가,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체대 입시를 갔고 좀 체대에서 그런 좀 권위적인 문화를 겪었고, 또 대한민국 남자로서 군대를 갔다 왔고, 그리고 아무래도 트레이너란 직업, 좀 운동 선수 출신이나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이루어진 그런 조직이나 직장, 그런 문화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이 사람의 책이 되게 많이 와닿고 재밌었어요. 어떻게 보면 같이 이 사람도 육상 선수 출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와닿았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강인함,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강인함은 사실 엄청 힘든 환경에서도 이겨내고 버티고, 그리고 그냥 긍정적으로 치환해서 살아가는 법, 이렇게 보통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인함이라고 하면은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냥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좀 권위적이면서도 좀 딱딱하고 힘든 걸 이겨내야 되는 그런 불편함? 좀 억지? 이런 이미지가 사실 많이 생각이 나요. 근데 저도 평생 강인함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지만, 이 책을 보고 사실 180도 그런 개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랑 공유할 때 어떤 제목을 쓸지, 왜냐면 너무 좋은 내용이 많고 어떤 내용을 제목으로 쓸지 고민하다가 책에서 마지막 문구에서 강인함이란 괴로움을 살피며 관찰하는 것 또는 관찰하는 힘이라는 문구를 듣고,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여기서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좀 보통 자기계발서들은 좀 본인의 사상과 그런 과학적인 근거 없이 쓰여지는 책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 책은 과학적인 근거랑 연구들의 사례가 정말 많이 세팅돼요. 마치 제가 최근에 회복탄력성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김주환 교수님이 쓰신 책이죠. 정말 감명 깊게 읽었어요. 거기에도 어떻게 보면 김주환 교수님의 개인의 사견이나 그런 것도 많이 나오지만, 본인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한 의견을 뒷받침해 줄 만한 연구 방법이나 결과를 정말 많이 인용을 하셨어요. 근데 이 책에도 보시면은 회복 탄력성을 능가하는 강인함의 비밀이라는 문구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강인함이란 괴로움을 살피며 관찰하는 것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기서 나오는 실험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명상 훈련자, 1만 시간 이상 명상을 수행한, 불교 명상을 수행한 사람들이 첫 번째 비교군이고, 두 번째 비교군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에요. 명상이나 이런 걸 접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똑같은 이런 물리적인 자극을 주는 실험을 했어요. 너무 큰 자극은 아니겠죠. 그냥 이 사람들한테 물리적인 자극을 주고 뇌파가 어떻게 변하는 그런 실험을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보통 뇌에는 편도체라는 이제 기관이 있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물리적인 자극을 받으면은 편도체가 반응을 해서 내 몸한테 너 지금 위급 상황이야, 너 지금 반응해야 돼 라고 이렇게 저를 불안하게 또는 그런 위기에 대응하게 몸을 만들어줘요. 근데 사실 명상 수행자들은 똑같은 고통을 줘도 명상을 수행하지 않는 일반인들에 비해 고통에 대한 내성이나 인내하는 그런 성향이 되게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 실험을 더 나아가서 더 강한 고통도 줘보고 인터뷰도 해보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정말 신기했던 게, 이 명상 수행자들이 단지 그냥 이 고통을 무시하고 무뎌서 이 고통에 대한 그런 편도체가, 그러니까 위기감지 능력인 뇌의 편도체가 반응하지 않게 된 계기가 그냥 이 고통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저희가 명상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호흡에 집중하면서 잡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한 곳에 집중시키잖아요. 명상 수행자들이 이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했던 이 메커니즘은
정말 신기했던 게 저는 처음에 그냥 호흡처럼 본인의 한 신체 기관에 집중해서 그 고통에 대한 감각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명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비슷하지만 좀 달랐어요. 실제로 그 고통을 이렇게 피하기보다는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더 빨리 받아들인다고 해요.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빨리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그냥 바라본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바라봄으로써 그 고통이 처음 왔을 때 그 1차원적인 감정에서 더 이상 내 몸이 위급하다고 반응하게 만들지 않고, 그리고 불안함, 그리고 무서움, 이렇게 미래로 연결되는 그런 두려움 있잖아요. 그런 걸로 연결시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책에서도 그런 사례가 나와요. 저희가 똑같이 만약에 놀이공원에서 귀신의 집을 경험했을 때 어떤 사람은 너무 무서워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이걸 신기한 경험인 것 마냥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두 사람의 특징도 그거라고 해요. 이거를 그냥 단지 엄청나게 무섭다라고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이게 무섭고 지금 내가 너무 피하고 싶은 감정이고, 그리고 이게 미래에도 계속 지속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고, 후자는 이게 똑같이 무섭긴 하지만 이게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이고 색다른 경험이고, 이게 미래에도 아드레날린이나 이런 거를 촉진시켜주는 그런 좋은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제가 이 책을 읽고 강인함이란 괴로움을 살피며 관찰하는 것에 대한 좀 이런 많은 인사이트를 깨워준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프로 스포츠, 그런 아마추어가 아닌 그냥 프로,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선수를 하던 사람들한테 그런 스포츠나 시합을 나가고 이미지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약간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그 고통에서도 내가 무조건 인내하면서 내가 버텨야 된다, 이런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말하는 강인함이란 그런 데서 오는 거는 결국 정말 중요한 순간에서 그 강인함의 연쇄고리가 깨진다고 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외적인 보상에 따른 강인함이 아니라 내적 욕구에 따른 강인함만이 계속 성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살면서 괴로움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단순하게 회복 탄력성 엄청 유명하잖아요. 회복 탄력성에서 괴로움을 처리하는 그런 메커니즘은 저희가 경험 기억에서 내가 이게 분명히 힘들었던 기억이지만 제가 이 경험 기억과 내 자아 기억을 적절히 섞어서 이 경험을 제가 제 삶을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록 힘들었지만 내 삶의 경험이었고 내 삶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가 이미 그걸 스토리텔링해서 저장하면은 그게 이제 회복 탄력성이다 라고 본질을 이야기하는 뜻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강인함은 얼마만큼 차분하게 내 몸에 집중하면서 이 삶에서 이 괴로움을 살피며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어떤 걸 끊으려고 하거나 내 삶에서 이제 고치고 싶은 습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담배나 술, 뭐 어떤 본인들이 특정한 고치고 싶은 습관들을 수정해 나갈 때도 그 습관을 그냥 무조건 끊어내야지, 안 해야지, 이 습관이랑 벗어나야지, 이게 아니라 이 습관 자체를 받아들이고 자체를 내가 수행하고 싶다는 욕망이 든다면은 그냥 수행하면서 그 내가 이 습관을 행하게 되는 욕망 자체를 바라보면서 자꾸 내가 끊어내고자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관찰하는 연습을 하라는 게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제가 작년 9월 경부터 명상을 진행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명상과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강인함, 그러니까 괴로움을 살피며 관찰하는 것과 인간관계, 뭐 대인관계, 뭐 일, 이런 거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 지인들한테 네가 앞으로 살면서 명상을 꾸준히 하고 살 수 있는 삶을 포기한다면은 10억을 주겠다. 누가 만약에 저한테 너는 이제 앞으로 살면서 죽을 때까지 명상을 못해, 그 대신 내가 10억을 줄게 라고 제안한다면 전 무조건 거절할 것 같아요. 한 50억까지도 거절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이제 금전적인 거, 돈이라는 가치로 환산하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웃긴 얘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명상을 1년이 아직 좀 안 됐지만 명상을 꾸준히 해오면서 제가 삶에서 느낀 변화와 그 다음 제 감정을 알아차리는 능력이나 얼마만큼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특히 연인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여기서 연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정말 사소한 걸로 싸워서 헤어질 위기에 많이 놓이잖아요. 근데 인간이란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질적이고 비논리적인 게, 한 몇 시간 전만 해도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사랑을 나누던 사람들인데 그냥 그런 감정에서 서로 기분이 나쁘거나 사소한 거에서 핀트가 나갔다고
정말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많이 싸우잖아요. 저도 정말 많이 그랬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결혼을 많이 무서워했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사랑해도 그 부분을 내가 고치지 않고 결혼을 하면은 왠지 이혼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그 부분을 이렇게 거부하려고 했던 시절에는 계속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져준다, 뭐 배려한다, 이런 1차원적인 관점으로는 그 부분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여자친구랑 뭐 심리 상담도 받았었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이제 서로 그런 사랑이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서로 책을 읽고 제가 변하면 여자친구도 변하고 여자친구가 변하면 저도 변하고 이러면서 서로 그런 본인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런 연습을 한 뒤부터는 저희는 좀 이렇게 그런 관계에 금이 갈 만큼까지 싸우는 습관을 끊어낸 커플이에요. 그래서 사실 왜 뭐 강인함이라는 괴로움을 살피며 관찰하는 것인데 왜 그런 걸로 계속 접근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실 제가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에서 가장 소름 돋고 울컥했던 부분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작가님이 나온 이야기를 읽을 때 가장 마음이 많이 울렸어요. 근데 그 작가님이 하는 말이 결국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변하는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작가도 마지막에 우리가 작가의 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이 작가들이 하는 말 중에 그게 가장 와닿아요.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와이프한테 당신을 만난 게 나에게 정말 행운이고 내가 작가로서의 삶과 내 인생의 내 삶을 가장 많이 변화시켜 준 거는 당신과의 사랑 덕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이 말이 사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를 읽으신 분들은 정말 공감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사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간적으로 정말 많이 성숙하고 책을 읽는 사람이 되었고 이런 많은 변화를 이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이미 사랑의 의미를 찾아가고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강인함 또는 빅터 프랭클 저자의 책을 읽으신 분들은 이 말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좋은 책으로 제 사랑의 의미에 대한 한 번 더 깨달음을 느끼고 좀 강인함이란 것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좋은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 이거는 운동 선수 출신이면서 행동과학자이자 지금 실제로 올림픽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쓴 책이라 어떻게 보면 정말 냉철하고 좀 직관적이고 그런데 엄청 과학적이에요. 과학적이면서도 좀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공감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좀 세상이 많이 변했다라고 느끼는 게 이런 대중들이 운동에 관심이 많아지고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의 그런 강인함과 정신력과 인내심이 좀 이런 대중매체로 많이 전파되고 나서부터는 이런 사람들이 쓰는 책이 좀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노출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좀 많은 공감대를 두고 읽을 수 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정말 몰입해서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 이야기를 듣고 좀 이 책 좀 흥미롭다, 재밌을 것 같다, 괴로움이란 내가 생각했던 인식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번 추천해 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표지도 이뻐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